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이뮤니티 이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실은 이제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들어오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원래 준비는 다 영어 스크립트로 준비를 하고 다 했는데 오신 분들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좀 젊은 연구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제를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슬라이드 몇 개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해당 자료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잠깐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991년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스트럭터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이제 뭐 그냥 스크립트 키디도 하고 그냥 소프트웨어도 크랙도 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디벨로퍼를 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스크립트 뭐 컨설팅 뭐 그리고 테스팅 리서치 지금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펜시브 에반젤리스트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제 왜 오펜시브 에반젤리스트라고 말을 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개발부터 시스템 해가지고는 뭐 그냥 트레디셔널 보안까지 업무를 수행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대 도메인을 놓고 일을 하는데 그 도메인 가운데에서 정말 미약한 게 정말 우리가 보안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로 시작을 해서 역시 오펜시브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그 뒤에 가시면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리서치는 가장 최근에 마쳤던 이 리서치는 뭐 Offensive Analysis as a Security Assessment for Critical Safety Syste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스템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인 시스템도 있지만은 뭐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서도 크리티컬 세이프티 시스템에 관련된 보안 평가 방법에 대한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스 코드 내 취약점 가운데 이제 제가 온 리서치 가운데 하나가 특정 취약점이 특정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확률로 발생을 하고 그게 익스플로이트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뮤니티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이그제큐티브를 맡고 있고요. 자, 원래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안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뭐 저작권조법 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스크린샷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예전에 2012년도에 나온 007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007. 아유,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영화들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전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화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 007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특별한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은 그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노리고 있는 특정 하드웨어를 이제 보호하는 건데 실제로 그 보호해야 할 대상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드디스크가 이제 탈취가 돼서 이제 나갔어요. 근데 그 하드디스크에 MI6 요원들 가운데에서 이제 인펄트레이시요. 이제 스파이로 숨어 있는 이제 그 요원들의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 일을 하고 있고 이름이 뭐고 사진이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임스 본드, 다니엘 크레이가 열심히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죽어요. 이제 죽는 걸로 나오죠. 죽고 그리고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있던 스파이들에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이 돼서 수십 명의 스파이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MI6 본부가 물리적인 공격을 당해서 폭파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 미니스터예요. 수상. 여기 계시는 여자분이 수상이고 여기에 있는 여자분이 007의 M이라고 하는 그 제더블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거는 뭐 스크립트를 원래는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 해당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미니스터가 이런 질문을 해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을 더블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뛰어다니고 총을 쏘고 사람을 잡고 하는 게 현 보안 상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M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적은 국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도상에 표시할 수도 없다.
그들은 뭐 인디비주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낀 존재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총을 쏘고 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실은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테스팅, 실제로 보안 테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체크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혹은 고객이 원하는 특정한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부 혹은 비용 때문에 그 비용에 맞춰서 이만큼만 혹은 1년에 한 번 내지는 이 업체가 잘하니까 계속 이 업체한테 라고 한다면은 실은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실제로 이제 오펜시브나 아니면 해킹이나 그 네이처 자체가 어떤 특정한 기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로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침투 테스팅. 자, 뭐라고 부를 것이냐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침투 테스팅은 좋은 이유로 근데 기업이 자기 회사를 해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하이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침투 테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는 타이거 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디서는 인트루전 테스팅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에티컬 해킹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데서는 벌너빌리티 어널리시스 혹은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타이완에서는 아마 그 타이거 팀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중미나 그런 데서는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 회사를 해킹해라. 왜? 우리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침투 테스팅의 어떤 성격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캐릭터리스틱 자체는 심플합니다. 예컨대 요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찾는다라는 거고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리절트 자체를, 결과 자체를 인터프리팅한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봐야 할 보안 자체가 실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은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작년에 오신 분들은 조금 젊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약간 기업에서 일하시고 어떤 기업에서 기획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얘기가 좀 안 맞아요. 네. 자, 그래서 피직스를 같아서 굉장히 많은 도메인과 굉장히 많은 역학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스니커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저같이 올드 패션들이나 아는 영화죠. 아마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해킹 영화의 거의 시초격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니커즈는 여기 먹는 스니커즈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 때문에 스니커즈라는 이름을 불리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뱅크 러버링입니다. 자, 이게 영화 도입부입니다. 도입부는 뭐냐면은 은행에 개인 세이프티 박스가 있어요. 그 세이프티 박스에 낮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몇 시가 되면은 이렇게 발화가 돼서 연기가 나는 어떤 그런 세팅을 하고 갔어요. 왜냐면 개인 세이프티 박스니까. 그래가지고 화재 경보가 울립니다. 화재 경보가 울려서 일단 불이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어 락들이 다 열리게 될 거예요. 도어 락이 열리기 때문에 그 당시 시스템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도어락이 열려가지고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제 그 은행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사이에 경비원은 뭘 하냐면은 자기 업무가 숙련이 안 된 외부에서 이제 아웃소싱 하는 사람들이에요. 렌탈 폴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렌탈 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좌우지간 렌탈 시큐리티가 이제 매뉴얼 뒤져요.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하고 매뉴얼 뒤지고 그 사이에 이제 러버링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뛰어 들어옵니다. 큰 홀을 가로지르고 심지어는 거기서 꽈당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당탕탕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떼르릉 울리는 소리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자,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들어왔던 그 두 러버리들은 이제 그 통신 박스를 열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마 폴스 알람일 거다 하고는 아까 통신 박스에서 스위치를 껐어요. 화재 알람. 가지고는 딱 멈추니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 본인이 전화를 건 사람 역시도 실제로 소방
해킹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킹팀 가운데 한 명이고 러버리 가운데 한 명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들어갔던 사람은 그 은행 단말기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돈을 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을 찾아가지고요 들고 나옵니다. 이때 나올 때 이 여자가 물어봐요. 이 여자가 이제 여자 쪽 계신 분이 그 은행 직원이고 이쪽 남자가 로버트를 보는데 어제 침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왜 뱅크 계좌를 닫으세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여기에 돈을 맡기는 게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실은 이제 어제 다 뺀 돈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 앞을 유유히 지나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 은행의 에그저큐티브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딱 내놓으면서 여러분 은행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커뮤니케이션 라인에 대한 보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숙한 어떤 경찰관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해당 영화에서는 이거를 뭐 영화로 보면 훨씬 재밌는데 이게 말로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작권법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막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영화를 보면은 중간에 실제로 하드웨어 해킹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80년대 아마 배경을 한 건데 하드웨어 해킹을 해가지고 실제 원하는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요는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이라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가 약점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비즈니스 코어가 도대체 뭐냐, 이 기업, 이 조직의 밸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가장 최고의 밸류가 뭐고 그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딜리버러블을 만들어서 전달하고요. 그게 실제로 인티그레이션 돼가지고 보안 프로세스나 프로스처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재미없어요, 그죠? 혹시 이 가운데서 그 어떤 취약점 리서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취약점 리서치 없으세요? 아니면은 뭐 보안 테스팅? 여보세요? 네. 리액션 없네요. 네. 그냥 계속 할게요 그러면요. 자, 해킹의 임팩트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펜 테스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돈을 들여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하이어링해서 테스팅을 해야 되냐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리소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고 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브랜드 앤 레퓨테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브랜드 앤 레퓨테이션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왜냐면은 초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해킹 당해도 벌금 내고 뭐 민사소송하고 그리고 와서 또 한 1년 지나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들 퍼센테이지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레퓨테이션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실제 해킹이 나면 리소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서비스가 중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코드가 유출됐다거나 디스크를 막 누가 갖다 쓴다거나 이슈가 되겠죠. 네. 정보 로스나 아니면은 뭐 인티그리티 무결성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단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입니다. 뭐 사고 분석을 한다든지 사고로 중지됐던 걸 살린다든지 뭐 이게 다 비용이죠. 굉장히 큰 비용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이게 해킹 일반적인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해커. 여러분들 가운데 나 해커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만 한번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리액션이 없어요, 진짜. 난 살다가 제가 솔직히 이렇게 세미나장 가서 발표한 거는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연세를 쭉 보고 보니까 주무실 나이는 아니에요, 이 시간에. 자, 내가 시큐리티를 전문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나는 시큐리티를 업으로 하지 않지만은 재미로 한다. 재미로 한다. 저는 반은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반은 업으로 하고 있고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신기한데. 그러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대학의 보안학과나 컴퓨터 공학과를 갔는데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보안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냥 보안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 이게 훨씬 빈도가 높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솔직하신 분들이네요. 네. 솔직히 저는 아까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보안 일을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참 암울하게도 15년 동안 우리 아까 사회 보신 조민재님도 잘 아시겠지만
늘 10년 뒤 유망 직업은 보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유망한지. 재미는 있어요. 확실한 건요. 자, 해커를 제가 아까 여쭤본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커라는 텀 자체를 다르게 쓰자. 그래서 뭐 블랙햇, 뭐 화이트햇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제 알아야 할 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해커라고 하시는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기에 딱 맞는 걸 거예요. 예컨대 컴퓨터를 가지고 놀고 분석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이거 도전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굉장히 즐거우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악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크래커가 나쁜 사람들이냐? 또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어떤 히스토리컬한 어떤 텀에 대한 데피니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크래커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70년대 뭐 60년대만 해도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은 시스템 리소스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플랫폼의 산물로서 거기에 종속돼서 사용되지 않고 좀 널리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리 오브 유즈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처럼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말하는 크리미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해커, 물론 해커겠죠. 왜? 챌린지를 좋아하고 펀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펀으로 시작해서 크리미널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사이버 크리미널이나 멀리셔스 해커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Types of Hacker입니다. 뭐 큰 항목들은 잘 아실 거예요. Script Kiddies, Independent Hackers, 그리고 Organized Hackers. 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총을 들고 있죠. 이거는 뭐 Script Kiddie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기 위해서인데요. 보시면 뭐 Unstructured, Structured, Determined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들은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요는 뭐냐면은 스크립트 키드가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몰라요. 내가 멈춰야 할 시점을 몰라.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걸 다 해봐요. 내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 익스플로잇이 정말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금방 되던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은행 시스템에 던지고 메일 시스템에 던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기 옆에 보시면은 뭐 옛날 총도 있고 요즘 총도 있는데 요즘 외부에서 뭐 유튜브나 구글링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툴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진 툴들을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사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죠. 조금만 시간 들여서 번역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13살짜리 애한테 바치카포나 탱크를 준 것 같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애들입니다. 왜? 멈추질 않아. 그리고 막 해봐. 그 뒤에 대한 책임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디펜더블 해커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좋은 친구도 있고 이상한 친구도 있고 한 친구들인 거죠. 뭐 말리시어스한 액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솔버는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죠. 네트워크적으로. 액티비스트입니다. 이 친구들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버즐란트 그룹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마 거의 뭐 해킹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고 뉴스상에서 볼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을 넘어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그룹들 유형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일합니다. Take up the scum of the earth.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아주 못된 존재들을 없애버리자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뭐 아동 포르노그래피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액티비스트 같은 경우는 뭐 그린피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거나이즈 해커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스테이트 스폰서드입니다. 뭐 이 가운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보시면은 뭐 스톡스넷이랄지 뭐 프레임이랄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지만은 그냥 오거나이즈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컨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파이낸스적인 어떤 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오랫동안 팀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심점도 있어야겠죠. 목표도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스폰서드 해커 같은 것들이 이제 오거나이즈 해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익소션이나 뭐 히트맨 테러리스트 에스피오나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커들은 무엇을 모티브로 움직이느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멜스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유명한 해커죠. 네.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just do it. 나 그냥 해. 왜냐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 자체가 실은 자기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케빈 미트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좀 더 많은 이해를 얻게 되고 컴퓨터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실은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스릴과 어드벤처를 느낄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티브는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새로운 것에 대한 답을 얻고 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케빈 미트닉이 왜 잡혀갔는지 아세요? FBI한테 잡혔는지? 누가 답변을 해주시면은 짧게라도 제가 술을 한 잔 사겠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혹은 케빈 미트닉을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케빈 미트닉 자신의 모든 것을 참 죄송하네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서 듣겠습니다. 안 들려요. 자, 케빈 미트닉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마 얘기를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 케빈 미트닉이 활동하던 시대, 이제 핸드폰이 처음 나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가 시장을 아주 훑고 다닐 때입니다. 그때 모토로라 스타텍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스타텍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 스타텍 모델에 대한 소스 코드를 훔치는 거 아니죠. 뽑아내는 일을 이 친구가 했습니다. 그래서 FBI한테 쫓겨다녔어요. 쫓겨났는데 물론 잡힌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잡혔죠. 뭐 스니핑 때문에 잡히긴 했는데요. 스니핑을 이용한 해킹 때문에 잡히긴 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나는 챌린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가진 방법을 다 해요 하면서 그거를 뚫어낼 때 희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해커들이나 일반적인 해커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기본적인 내가 해킹을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드라이버에 대한 겁니다. 자, 컴퓨터에 미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뭐 즐거움, 뭐 기쁨, 그리고 이제 소셜 스테이투스는 나 여기 그룹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파워, 내가 여기 이거 했어 봐라, 나 무시하지 마라. 베러먼트 오브 소사이티입니다. 그룹 내에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 갑자기 Can You Survive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해킹의 임팩트에서 얘기했고, 자, 그리고 해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해커의 타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케이스가. 정말 그룹핑을 해서 악의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툴 막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목적이 없이 막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뭐 에스피오나지가 됐든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하든 뭐 랜서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정해진 루틴이 있습니다. 공격에 대한 루틴, 공격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식에 대한 루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이나 조직들이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침투 테스팅 혹은 체크리스트 기반의 침투 테스팅. 저 회사가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이름 있는 회사를 여기서 언급하면 문제가 되겠죠. 저 회사 뭐 A사, B사, C사, D사가 이름이 있으니까 혹은 3년간 해왔는데 여기가 결과를 잘 해주니까 얘네 결과치를 내면은 위에서 찍히질 않으니까 라는 이유를 가지고 실제 침투 테스팅이나 보안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이죠. 본인들이 모르는 문제가 이미 발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가나요? 자, 그러면은 올바른 침투 테스팅을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거를 보안 테스팅 방법으로서 잘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솔직히 저는 굉장히 심도 깊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를 1시간짜리 자료를 준비했는데 와서 보니까 30분짜리 해가지고 엉망진창이네요. 자,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프레임워크는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특정 스테이지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 스테이지나 페이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나열한 것들입니다. 자, 그것들을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침투 테스팅에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랜, 오퍼레이팅, 리콘, 이네버레이션 하고 결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플로이테이션 다음에는 이제 딜리버블을 하는 어떤 산출물을 제공하는 거고, 그것들을 실은 기업의 환경에 맞게 혹은 조직의 문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 거죠. 여기 보면은 옵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플래닝에 대한 옵션들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한 5가지 정도 옵션이 있고요. 이걸 수행하는 방법도 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탐색이나 분석에 대한 것들이 한 4-5가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선택된 옵션이 있고 선택이 안 된 옵션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은 쭉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보안이나 침투 테스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안서에 저런 사항들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기획을 하신다면 저런 고려를 가지고 실제로 침투 테스팅을 하기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신 단계인데요. 그 단계 내에서 맨 마지막에 인티그레이션 단계에 보시면은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미티게이션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디펜스에 대한 방법들, 인시던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침투 테스팅이 그냥 가셔 쉘 따오는 거다, 혹은 SQL 인젝션 성공해가지고 자 여기 SQL면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침투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보안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보안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티게이션에 대한 것들은 그렇죠. 자, DB 나왔으니까 자, SQL 인젝션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완화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냐를 결정해야겠죠. 자, 막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미티게이션, 디펜스, 인시던트 매니저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저한테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 제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보였을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한 자료인데, 자, exploit economics입니다. 요즘 보면은 뭐 버그 헌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버그 헌팅 하시는 분들 외에도 요즘 그 이슈 있었죠? 해킹팀 해킹당한 거, 그쵸? 이 친구들 뭐 좋은 의도로 하지만은 늘 어떻게 활용되는 데가 문제예요. 실은 취약점도 마찬가지입니다. exploit 공격 코드나 뭐 취약점을 악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안하시고 좋은 이유로 내가 하는 리서치를 보안 시장 혹은 기업, 국가,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익스플로이트 많이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많이 기관에 해주세요. 그걸 팔든 아니면은 도네이션을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ROI라고 하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gain from the investment 마이너스 cost of investment예요. 쓴 거 하고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기존에 쓴 걸로 나누는 거가 ROI가 나오는 거죠. 어태커 ROI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격자 ROI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어태커가 얻는 거, 실은 어태커가 얻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실제로 ROI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얻는 거에 오퍼니티에 그 오퍼니티를 몇 번이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익스플로잇을 만들었어요. 이게 특정 조건에서만 동작하는 익스플로잇이면은 이 친구는 돈을 못 벌어요. 아예 못 벌겠죠. 근데 이게 골든키야. 뭐든 다 뚫을 수 있어. 옛날에 마치 윈도우 XP 시절에 뭐처럼, 아니면 요즘 자바 취약점처럼 이거 던지기만 하면은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라면은 실제로 어퍼튜니티 자체가 굉장히 커지겠죠. 모든 클라이언트, 모든 이제
그 윈도우 PC 단에서 쓸 수 있거나 자바 단에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요. 자, 그럼 어태커 코스트는 뭐냐? 어태커 코스트는 뭐 익스플로이트에 관련돼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재반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거기에 관련된 리서치, 벌러너비스를 찾는 데에 대한 비용이 될 거고, 이걸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비용이 될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태커 ROI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깨지네요. 근데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어태커 ROI를 정말 좋지 않게 만들려면은 vulnerability 코스트하고 exploitation 코스트 자체를 높이면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높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패치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은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는 요만한 윈도우, 이거보다 더 크겠죠. 이 화면보다 더 큰 윈도우에 있는 취약점을 다 찾아야지만 공격하는 사람은 딱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굿 리즌으로 취약점을 찾고 익스플로이트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 뭐 이런저런 종류의 해커들이 있고 어떤 그룹핑을 한다, 스트럭처가 돼 있다, 아니면 오거나이즈 돼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취약점을 찾는 사람, 익스플로이트를 만든 사람, 머리하우스, 어태커, 오거나이즈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는요, 더 이상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인디비주얼이 아니죠.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사람들은 인디비주얼이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이어아키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컨대 조금 싼 뭐 중국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냥 하우스 같은데 사람들 박아놓고, 야, 내가 이거 쓰는 거 가르쳐줄게. 돌려봐. 찾아내면 내가 500불씩 줄 거야. 열심히 돌립니다. 찾아내요. 이거 찾았으니까 익스플로이트 만들어. 툴 줍니다. 200불짜리 툴, 150불짜리 툴 줘요. 익스플로이트 만들어서 시연되는 거 보여주면 내가 1000불 줄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악성 코드 배포하거나 만든 애들한테 가가지고 발로 차면서 얘기하죠. 자식들아, 방법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공격들이죠, 다. 네. 물론 요즘은 그거보다 상태가 좋았을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익스플로이트 이코노믹스 경제학을 놓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공격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찾아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이게 신디케이트들이, 범죄 신디케이트들이 이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열심히 쪼아가지고 한 그룹이나 두 그룹을 쪼아가지고 익스플로이 하나만 잘 만들어내고 악성 코드 100% 하나만 잘 만들어내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친구들은 수억, 수십억 달러를 한 번에 벌 수가 있거든요. 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분들이 굿 리즌으로 보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제가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